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번 시간에 지금 복례정사에서 정산로 한번 보고 또 정산종사님을 변산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시게 해서 전주 근처를 경유해서 전주는 들르지 말라고 하니까 전주 근처로 가시죠. 가셔서 만덕산까지 가보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정산종사의 동생 누구시죠? 송도성. 이분이 결국은 이제 대종사님 복례정사에 와서 어찌 보면 이것을 요즘으로는 간사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해서 농담으로 지금 오늘 할 얘기 이 부분을 간사들의 성지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농담입니다. 이게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제 그게 어디 이제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몇 쪽을 피시냐면 67쪽. 자, 용두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소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용두샘은 어디 있냐면요, 선인봉 자락에 있어요. 변산에 신선선자와 관련된 지명이 있어요. 신선봉도 있어요. 선인봉 또 뭐가 있나? 의상봉? 의상봉은 신선이 아니잖아요. 의상봉에 대해서 그냥 참고로 고민을 해보면 보통 의상봉 하면 의상대사 얘기를 해요. 의상대사. 원래 그게 기상봉 이렇게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만일 이제 이게 제 추론인데 부설거사의 이름이 의상이었어요. 의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부설거사를 기려서 의상봉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추론을 해봐요. 이게 이제 의상대사로 전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변산은 부설거사의 그 관계제예요. 부설거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의상도 결국 부설거사의 이름에서 온 것 아니냐라는, 이건 참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의상이나 온갖 절들이 의상이나 원효의 그 간택을 안 받으면은 버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효와 관계된 게 전국에 있고요, 의상과 관계된 게 전국에 있어요. 언제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거기를 다 다녔을까? 요즘같이 그냥 팩스로 보냈나? 다? 알았어, 내가 결제할게. 그래, 나하고 관계 있는데 하고 팩스 보내고. 아까 말했잖아, 이성계가 다닌 곳은 어떻게 다녀, 이성계가 그 많은 곳을. 근데 이제 한나라를 세울 때 이렇게 기도적공을 했다라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변산에도 이성계 기도터가 막 나오잖아요. 재밌는 것은 가다가 그 변산도 가다 보면 그 바디제 가다 보면 선계바위가 있어요. 선계바위. 성계폭포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장관이에요. 인터넷 쳐보면은 그 영상 떠요. 요즘 좋아. 옛날에는 비 올 때 찾아서 갔거든요. 요즘은 인터넷 치면 나와. 비가 오든 안 와든 다 볼 수 있어. 근데 그 위에 성계암도 있고 그 위에서 농사도 짓고 그래요. 참 희한한 곳인데, 폭포가 떠지는데 그 위에서 농사 질 수 있어. 그런 곳인데, 그게 그럼 옆으로 이렇게 줄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뭐 이성계가 칼로 거기서 수련하다가 구웠다고. 근데 원래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면 언제는 신선선자 성계고, 어떨 때는 이성계의 성계 이렇게 써요. 변음된 거예요. 원래는 선계바위였는데 그게 이제 성계가 되고, 심지어 거기 이렇게 그 바위에 이렇게 단층 생기잖아요. 그거 이제 이성계가 칼로 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거기 선계바위도 있고 신선과 관계되는 이름이 그거 있죠. 그래서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드립니다. 복례정사 있고 석두암터가 있어요. 석두암터의
뒷산은 뭐냐? 천왕봉자락이야. 바로 이게 딱 붙어 있는데, 그리고 옆에서 지나서 용두암, 거기서, 실성에서 불과 100m도 안 가는데, 이렇게 산짝 따라서 가보면은 샘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나와요. 용두암 밑에서 이렇게 샘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용두샘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용두정, 용두샘. 근데 그쪽 산은 무슨 산? 선인봉. 그러니까 이게 불과 얼마 안 있는데 계열이 달라. 계열이 다르다고요. 이쪽은 천왕봉, 이쪽은 선인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인봉 자락에 있는 이 샘인데요. 거기 지금 뭡니까? 석두암에서 조금만 가면은 부도터도 있고 부도도 있어요. 부도 몇 기 지금도 있고요. 그 옆에가 바로 정산로가 있고요. 자, 여기를 이제 송도성, 그러니까 주산종사가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간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간사 생활. 그다가 이제 그 차를 먹고 나서 이제 차탄기를 이제 씻으러 그걸 가지고 가서 용두샘 있는 데 가서 이제 씻어요. 차꼭지가 딸랑 끊어졌네? 큰일 났네. 요즘같이 금방 사올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이제 출가이고, 간사 생각해봐요. 간사 때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이야기 전개 과정. 그러니까 이게 간사들의 초발심, 초심.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를 초심 서원의 길이라고 한 거예요. 이 길을. 그러니까, 지금 석두암터에서 지금 용두샘 있는 데까지 가는 이 길을 초심 서원의 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간사들의 성지라고, 간사들의 성지. 여기를 반드시 걸어가야 돼. 여기를 가서. 이게 주산종사가 이게 출가 서원해가지고 여기서 그 대종사를 시봉하다고 했다. 차탄기를 이렇게 시체로 갔다가 그냥 차꼭지를 띄어먹고 그것을 안절부절했던 그게 간사들의 성지다. 제가 지금 농담반 진담반 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용두샘은 그 뒤에 용두암이 있어요. 여기 사진 보면 작은 사진에 보면 큰 바위 있죠. 69쪽 바위 있죠. 네. 이 바위 여 뒤가 이게 선인봉이에요. 뒤가 여기 가보면 이 사진보다 훨씬 유학적입니다. 여기 옛날에는 무속인들이 와서 굿 많이 했어요. 저 굿한 거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있는데 여기서 물이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는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식수가 가능했던 물이죠. 식수. 자, 근데 소태산 그 대종사께서 석도암에서 아침 식사 후 차를 마셨던 게 대종사님도 차를 드셨나 봐요. 이때 계실 때 차를 마신 후 송도성에게 찻잔을 씻어오라고 해요. 이때가 16세였어요. 16세 거의 후반에 출가를 하는데 16세인데 17세일 수도 있겠다. 이게 언제 때인지 모르는데 16세를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불편해. 이게 낯설잖아요. 우리도 너무 집 가면 얼마나 불편한데. 처음에 출가했는데 그렇게 쓰니까 조심스럽고 진지하고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그때 우리가 간사들이 주로 뭐예요? 이렇게 차 가져가라면 차 가져오고 불 때라면 불 때고 청소하고 나무하고 똑같네. 우리 지금 하는 거나.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민첩하지 못했나 봐요. 이게 민첩하지 못해서 칭찬을 잘 듣기보다는 좀 혼나고 좀 그러셨겠죠. 이게. 이제 이런 와중에 용두센터에 가갖고 차탄기를 꼭지가 떨어졌으니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이게 어쩌냐 이게.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게 아마 많지 않았겠지. 그때 복례정사 삶이 진짜 없을 때야. 이게 또 이거 다른 걸로 대치가 안 됐겠지. 그렇다고 해서 또
뭐지 월명암 가가지고 차 탄 게 하나 주세요. 그럴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사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대종사님 봐도 야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이게 한나절 내도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갖고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고 한 거예요. 이게 안 붙어. 요즘 같으면 붙이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붙여놓으면 딴 데가 깨지잖아요. 이게 거기는 안 깨지잖아요. 거기는 절대로. 요즘 뭐 시멘트용으로도 이게 붙이는 거 있고 그냥 독이 이렇게 흙가 붙여놓으면 거기는 안 떨어져요. 이제 다른 데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붙이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이게 붙어라 하는데 붙은 것 같은데 떨어지네 또 이거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한나절. 그러니까 이게 석두거사죠. 석두거사 소태산 대종사께서 안 오니까 이제 가본 거야.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그냥 우물가에서 이거 붙이고 있어서 실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상심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고 있으니까 도성아,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지. 너 왜 그러고 있냐?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자 사실대로 말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깨진 것이니 어쩌겠냐. 이제 앞으로 조심하고 그만 들어가자 해서 이제 이게 대단히 다독거리셔야겠지. 이게 뭐라 할 때 뭐라 하시고 다독거릴 땐 또 대사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대사 막 신바람 나게 만든다고 사람을. 그러니까 또 다독일 땐 대사님 또 진짜 누구보다 따숩게 또 이렇게 다독이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으니까 뭐라 할 때 확 뭐라 하고 또 챙기실 때 확 챙기시고 이게 마음이 이쪽 마음으로 이월이 안 돼. 이게 참 우리 마음 공부 이렇게 뭐 이론상 자리를 알고 뭐 텅 빈 자리, 고요한 자리, 뭐 신령한 자리 알았으면 이쪽 마음으로 이월이 안 돼야 되는데 나는 막 다 이월돼. 이자까지 붙여갖고 막 넘어와. 은행이야 은행. 은행이야 은행. 때때로 막 이율도 높아. 사금융. 아 이거 참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대선사님이 그 마음에 이월이 없어요. 이월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일화를 잘 써먹었나 봐요. 대사님의 그런 면이 계세요. 뭐 일화가 있으면 그걸 잘 써갖고 무슨 뭐 사람들이 뭔 일을 시킬 때 도성이 깨진 그릇 붙이듯 하라 이런 비유담을 계속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주산종사가 열심히 붙인 것 같아. 다 붙이고 붙으면 붙었네. 근데 떨어지고 이제 뭐 그렇게밖에 내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까지 대사님이 도성이 깨진 그릇 붙이듯이 하라 하는 것은 옆에서 보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야, 저 진짜 열심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념해라 이거야. 그렇게 유념해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이렇게 주산 소년 송도성의 정성을 내 마음에도 이렇게 접붙일 수 있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윤사님께서 예화를 쓸 정도 되면 정말 정성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간사들이 반드시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붙여봐야 돼. 깨진 것을 딱 놓고 간사가 되면은 다 여기 가가지고 깨진 것을 딱 하나씩 놓고 붙이거라 그러면 이제 이 붙여갖고 안 된다 아직 너희들은 정성 이런 퍼포먼스를 한 번씩. 아유, 여기 가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망상이지 망상.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사실은 그 송도성 그러니까 주산 나중에 주산이라고 부르시죠. 이 송도성 선지는 어찌 보면 석두거사 소태산 대종사의 전문 시봉의 첫째자일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시봉. 그래서 옛날에 제가 복례정사 시봉인들 보면은 그 송도성 이렇게 책인지 공책인지 이렇게 끼고 있죠. 책이로 볼 수도 있고 공책으로도 볼 수 있어요. 책이라고 하면
이제 공책이라면 뭔가 대중사님과 관계된 걸 정리를 많이 한 거예요. 특히 거의 변산의 법문은 주산종사의에서 정리가 돼요. 법문이. 그러면 늘 이렇게 적어놓고 아마 그랬을 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때 주산종사가 결국은 주산 송도성 선진이죠. 예, 형이 누구예요? 정산 송규. 이렇게 형 안내로 복례정사에 와서 출가 서원송을 올려요. 이때 멋있어. 이런 것도 올리고 요즘 이런 거 해라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 감상담, 내가 지금도 내가 감상담이 없었어. 출가해가지고. 근데 다 나가서 한마디씩 해야 돼. 대중 우리 어른들 앞에서. 그것도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 앞에서. 요즘 총무 보면은 쫙 계시죠? 그 앞에서 해야 돼. 근데 솔직히 없었어. 그럼 그걸 만들어야 돼. 창작. 출가한 마음이 없었지. 뭔가 뚜렷한 마음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어떻게 하다 본 게 됐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아주 내가 급조를 했어. 급조. 근데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킨 것 같아. 그게 급조가 됐든, 뭐, 이유가 있어서 하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당신들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키고 그걸 정성스럽게 듣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나와서 얘기하면 그게 뭐 엄청난 말이든 아주 막 소박한 말이든 그것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 다 당신들 경험 같아요. 저도 아마 친구들이 지금 그 친구들이 처음 나와서 하면은 내가 이제 잘 들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들어요. 제가. 잘 안 들으면 그 사람이 문제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급조했잖아요. 급조. 그래서 자학도 말고 자만도 않겠다. 이게 급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막 좋게 진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상적이고 그게 이렇게 북돋아 주잖아요. 이게 그렇게 처음에 이 마음 출가할 때 첫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내가 처음부터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만들었잖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만든 건데 가짜로. 가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래도 뭔가 표준이 좀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거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이렇게 시는 안 써도 짤막하게 자기 이렇게 출가의 첫 마음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때도.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요? 이 수가 서원송이 마음은 영성의 스승님께 바치고 몸은 이 세계에 허락하여 항상 스승님의 법수를 따라 길이 불려 쉬지 않겠습니다. 헌심 마음은 바친다 이거죠. 영부께. 이게 영부라는 말은 우리가 뭐 여기 내가 번역을 영성의 스승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부라고 하면 사부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 안 됩니다. 부 하면 사부. 사부는 아버지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아버지와 스승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부. 그러니까 사부님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스승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좀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 개념이 뒤에 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영부로 모시는 거죠. 영부. 그리고 몸은 허한다 이거죠. 사계, 이세계. 이 세계 허한다. 그래서 법륜을 항상 따르고 그다음에 영원히 굴려서 쉬지 않게 하겠다. 와 이게 진짜 정말 나는 그냥 자만도 않겠다. 자만 않겠다. 나 어떻게 좀 보신해 보려고 말했는데 이건 이 스케일이 달라. 이렇게 정도 스케일이 딱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결국 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난 자학도 않고 자만도 않겠다고 어떻게 하면 나 하나 어떻게
그 보신하고 살까? 지금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게 좁은 마음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남들도 자만도 않게 하고 자학도 않게 하겠다. 말이 됐죠? 아이고.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 추가성을 보고 기뻐하셨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영원한 간사들의 성지야, 여가. 맞잖아. 이거 간사들의 성지. 그러니까 간사들이 되면 반드시 어디 지금 석두암하고 용두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다. 너희들 그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그 여행을 그쪽으로 성지순례를 시켜줘야 돼. 원래 도성이라는 이름은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계시다가 원기 5년이에요. 5년 경신년. 그래서 이제 영광에 가니까 그 정산종사 가족들이 처음에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올 때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무일푼이 되어버려요. 거의 재산이 없게 돼요. 그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아는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산종사는 오다가 집에서 이렇게 고향에서 나오기 처음인가 봐요. 이게 외지 이렇게 나오니까 힘들었나 봐요. 가지고 탈진 상태 되고 배탈. 그러니까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호남선 타잖아요. 지금 대전에서 갈아타야잖아요. 갈아타서 이렇게 김천에서 열차 타고 와가지고 대전에서 갈아타가지고 호남선 갈아타가지고 장성에서 내려서 장성에서 걸어서 기째라고 있어요. 기째를 넘어가는데 아파갖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송도성 이렇게 하루를 묵어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이제 넘어가고 하고 다음 날 사람이 와서 이제 업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아마 타지 이렇게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으셨나 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일사님 집에서 같이 계셨어요. 일사님이 저기 지금 신흥교당 옆에 동네예요. 보통 우리가 남부라고 하는데 영광 남부라고 하는데 그곳에 계셨어요. 그곳에. 그래서 대종사님이 원기 5년 음력 4월 금음날에 오시니까 거기서부터 또 걸어서 대종사님 뵈러 영광까지 들어온 거예요. 상당히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오셔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법명을 받아요. 그때 도성도 받고 그때 운해 청운 형수죠. 여청운 이운해 엄마 그 어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훈동 뭐 이런 이렇게 받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아름답게 보죠. 그때 당대로 봐요. 요즘 말하면 사이비 종교에 홀려가지고 딱 그거예요. 이게 재산 다 날리고 뭐 이게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대종사도 이런 소리를 듣는 상황에서 교화를 하신 겁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막 대종사님이 샥 하면 이렇게 되고 샥 되면 저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묻게 돼요. 성품의 본래자리를 연구해 보았냐? 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몇 살? 16세. 16세도 안 됐대요. 16세인가? 원기 5년이니까 16세네. 16세.
16세인가? 5년이니까. 음, 16세 아니에요. 14세예요. 근데 이것을 형이 미리 숙제를 내준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쫙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 지금 용덕 교무님 주산종사 책인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 자 봅시다. 그래 성품의 본래자리를 연구해 보았느냐 하니까 형이 준 화두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문으로 말했겠죠. 그래서 그냥 풀었을게요. 마음은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큰 물건이라 정신을 수련하여 그 큰 마음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딱 알든 모르든 이것에 서원이 계셨던 거예요. 이 공부에. 그러니까 허허 네가 제법 성품짜리를 말하는구나. 이래서 말도자, 말할 도자, 성품 성자 해서 도성. 여기서 길도자는 말할 도자. 성품을 네가 말했다. 성품짜리를 말했다.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이 분위기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단의 분위기를 말한 거예요. 이런 걸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도성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멋있죠? 저 진짜 이런 거 보면 멋있어요. 내가 이런 선진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멋있다고 안 하면 누가 멋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뭘 논해요? 성품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데 처음 만남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또 말하지만 석도암이 건축되고 난 뒤부터 이제 정산 송규 그러니까 송도선 형이 그냥 월명암을 아주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곳에 형 동생이 같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볼 수 있죠? 형 동생이. 근데 이때 형은 거의 스승님이었던 거 그런 이 태도 같이 대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거의 형 하면 그냥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자로 있었던 명환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이 항명 스님이 석두거사에게 월명암으로 올려 보내라고 따지겠지. 당연히 안 따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글을 받았을 일이 있어 여기 머물도록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이렇게 뭔가 말한 거예요. 이것도 보면 계속 뭔가 글을 쓰셨던 거예요. 이게 계속 뭘 하셨던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나서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동생 도성도 괜찮으니까 이 항경 스님이 제자 욕심이 계셨어요. 좋은 거죠. 이거 굉장히 훌륭하신 태도예요. 제자 욕심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게 탐이니까 그러면 대타로 도성이를 주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제 시중도 들 사람 있어야 됩니다. 하고 또 그것도 거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다 탐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일이 결국은 항경 스님하고 소태산 대종사가 좀 소원해질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창립인연을 또 찾는 일환도 됐기 때문에 정산종사를 전주를 비껴 만덕산 방향으로 편력을 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나중에 회고하신데 이게 신성품 18장이죠. 대종경 신성품 18장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송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두 번 시켜본 일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나니라. 참 이런 거 보면 이건 뭐 우리가 그냥 뭐 스승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시켜? 두 번 시켜본 일이 없다. 아니한 일도 없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건데 이곳에 이 복례정사라는 이곳에 바로 이 정산종사, 주산종사 그다음에 그 스승 소태산이라는 스승과의 관계가 그 공간에 스며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것 하나씩 떠올려서 이야기로 자기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으로 간사들이 오면 반드시 여기 성지순례 체험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래서 깨진 그릇 하나씩 놓고 붙여봐라. 그리고 이렇게 대종사님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잘 들었다는 게 아니라요. 법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법을 이분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러면 최소한 우리로 말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성품자리에 대한 공부도 엄청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 용두샘 이 자리를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용두샘. 그래서 거기 물이 깨끗할 때는 한 잔 해보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용두샘을 살펴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